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역사 수업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문화의 특징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와 고려 말에 등장한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를 딱 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불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고려의 역사에서 불교라는 문화의 한계가 진하게 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고려를 건국한 왕 있죠. 태조 왕건이 불교를 굉장히 많이 장려해요. 그래서 이런 연등이라고 하죠. 연꽃 모양의 등을 걸어놓는 거 많이 봤을 텐데, 이러한 연등이라는 축제, 그리고 또 국가의 그런 번영을 기원하는 팔관이라는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 초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려가 거란이나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외세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고려 역사에서 불교가 차지한 비중은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고려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고려 역사 이렇게 시간순으로 흘러오죠. 그래서 고려 전기부터 후기까지 가는데, 이 고려라는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계속 변해가요. 고려 초기 때는 신라 말에서 이어져 온 사람이죠. 고려의 각 지방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호족들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귀족 중심, 그 중에서도 몽골귀족 중심으로 가다가 무신정변으로 무신정권 시기가 오죠. 그러다가 몽골의 간섭을 받으면서 권문수족들의 영향이 커져요. 그리고 고려 말에는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려의 주도 세력이 변해오는 과정에서 이 주도 세력에 따라서 불교의 문화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호족이 중심이었을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고려의 불교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려 전기에는요, 이러한 불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딱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봤을 때도 뭔가 인상적이죠. 어깨도 굉장히 넓고 머리도 크고 한번 보면은 이제 까먹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려 전기의 주도 세력은 호족이었습니다. 호족은 지방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방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인상적이고 개성 있는 불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장되고 괴기한 모습이 특징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각각의 지역색이 반영이 있고 개성 있는 불상을 만든 것을 봤을 때 고려 사회에는 지방 호족들이 힘을 갖고 있는 시기였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불상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무신정변 시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겠죠. 군인들이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려의 불교 문화도 혼란기를 겪어요. 불교가 막 나눠집니다. 불교 안에서도 나는 교종파야, 나는 선종파야, 이렇게 하면서 불교가 막 갈라지고 있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불교라는 거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국가를 번영시켜주는 건데, 이 불교 종파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무신정변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래서 이 과정에 이 시기에 진울이라는 스님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 혼란스러운 불교 이 종파를 하나로 통합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울은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해서요, 이 진울 스님이 조계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통합시킨 그런 종파인데, 이 불교 안에서 조계종이라는 종파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종파니까 이름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고려가 시간이 지나 원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그림이 유행하는데,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라 그래서 불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수월 관음도라는 그림인데, 이러한 불화가 일반 평민들의 집에 걸려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뭔가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죠? 권문세족 시기의 불화는 권한이 좀 많았던 권문세족이라던가 왕실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러한 불화가 그려졌고, 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었고요. 자,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불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 간섭기에 불교에 세워진 탑인데요.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 전통 느낌보다는 약간 중국 느낌이 좀 납니다. 이게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기 때문이고요. 이게 17짜리 돌로 만든 탑이라고 해서
국쟁석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에서는 또 라마교라는 게 들어와요. 이거는 개인의 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고려의 불교도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평안하면 돼. 약간 그런 현실의 복 중심의 그런 종교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문수족들도 이 불교 사찰을 개인의 욕심을 부리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 절을 통해서 농장을 확대하고 노비를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고려의 불교가 변질되고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이 오죠.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신진사대부는 이런 고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불교 중심으로 이어졌던 고려가 굉장히 잘못됐다. 따라서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만큼 불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불교 중심으로 이어졌다면은 신진사대부가 중심이 된 고려 후기 그리고 조선부터는 성리학이라는 가치관이 주요 그 사상이 됩니다. 여기서 성리학은 유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춤과 효는 당연히 중시하고 또 인간의 본성, 또 우주의 본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비판하고 또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불교 사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사찰들이 대부분 산 속에 있잖아요. 산은 전쟁 때 불이 쉽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고려 시대 때 사찰들이 불이 나가지고 없어진 부분들이 많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고려의 불교 문화 정리해봤고요. 이 교과서 142에서 143 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또 과제까지도 잘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